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림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에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보건소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랄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인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진료팀 한현숙 팀장입니다. 의학무관리팀 김기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시도비 보조금 1,112만 원이 증액되어 시도비 보조금 1억 5,9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3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8,0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문서고 적정 습도 유지 관리를 위한 제습기 구입 비용 1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입된 자동심장 충격기 보금 예산 800만 원, 공공심야약국 1개에서 추가 지정에 따른 인건비 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공정 세입 예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 배혜연 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 정소연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고영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6만 7천 원 감액된 73억 3,0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관련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1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1만 8천 원 감액된 109억 1,140만 9천 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니코틴 보조제 단가 상승 및 클리닉 이용자 확대로 624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은 전국적 신청자 저조로 2025년도 말 사업 종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제1형 당뇨 환자 지원 등 7개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사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희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지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 정책팀 박은정 팀장, 감염병 대응팀 박희정 팀장, 예방접종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안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5조 세입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71만 6천 원 증가한 90억 5,65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변경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609만 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4,693만 2천 원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 운영경비 84만 원, 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 예방사업 1천 원, 인력 운영비 결핵관리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2보조금 2,262만 6천 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2,346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 운영경비 8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조부터 229조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8만 1천 원 증가한 133억 8,88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변경 사유로는 감염병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9,386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표본감시 운영경비,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 표본감시 감염병 의료기관 운영비로 1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증액했으며 재료비는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으로 결핵관리 인건비를 1,39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인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홍혜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조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2,028만 6천 원 증액된 31억 6,723만 9천 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233조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2,995만 6천 원 증액된 43억 1,99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 공공후견 지원, 후견 심판 청구비 및 활동비 부족분 87만 1천 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살 예방사업 인력지원비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로 신규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증가되어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 지원 예산액을 본 예산 대비 249만 2천 원 증액된 3,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본 예산 편성 예산 중 중독관리 지원센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3,010만 2천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간 예산 조정으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간 선택 임기제 인건비 및 출장비를 1,540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가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성 성도건강생활지원센터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건강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 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 7억 698만 9천 원에서 150만 원 증액된 7억 84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감염병 예방 사업 중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서 임산부 만성질환자 대상 초기 검진 증가에 따라서 검사 시약 및 의료 소모품 추가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명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산서 223쪽입니다. 그 크론병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 기간이 어떻게 축소가 되게 된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론병 특수시 시기 지원 기간이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집중 치료 종료 후 1년까지로 지금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19, 원래 제가 알기로는 크론병이 평생 만성 질환이라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저희 구 안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환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건가요? 축소되거나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중단된 부분은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정리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도 있나요? 지금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명 작년에 지원했고 올해는 지금 아직 네. 지원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집중 치료를 하고 나서 지원 기간이 무기한이었던 건가요? 19세까지는 네, 19세까지는. 최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세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지원이 됐다가 네네. 이 기간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기간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지만 1년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정부 방침이라고 해도 제가 그럼 어쨌든 여쭤볼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정부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15살이었다고 치면 원래 4년을 받을 수 있었던 걸 16살까지 받으면 끝나는 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축소된 이유가 혹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크론시 병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병으로 알고 있어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 만성 질환이라 나이가 먹어서 계속 관리해야 돼요. 제가 어쨌든 간에 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1년으로 축소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이 집중 치료를 뭐 7살 때 받았으면 그 이후로 8살 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년은 부모가 됐던 뭐 누가 됐던 외부의 도움 없이 지원 하나도 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내려온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이 부분에 어떠세요? 대해서는 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추후에 재추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 이게 그러면은 1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해당됐나요? 환산하자면. 1년 동안 저희가 84만 6천 원입니다. 네,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지원 전혀 없이 하게 된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복지부의 지침 변경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거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구 차원에서 이거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크론시병 환자 몇 명이에요? 환아들? 지금 작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82명으로 기록되고 82명이요? 네네. 그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거죠? 뭐 할 수 없다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 이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님, 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민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지금 제습기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습기가 항상 필요한 부분 그런 장치잖아요. 그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될 사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본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제습기가 갑자기 1층에 있던 게 고장이 멈추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하 문서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층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하 1층에 있는 보건소 문서고입니다. 아까 1층이 아니라 지금 지하 1층. 네, 지하 1층이요. 네. 그러면 용량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제품을 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용량이보다 저희가 그 제습을 바깥쪽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뺄 수 있는 제습으로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을 빼는 형식에서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전보다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습기 여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용량이라든지 그 습도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나은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량이라든지 습도 부분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서 217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인데요. 네. 지금 그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지금 365일 운영 약국하고 네. 요일제 운영 관련하고 해서 이제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공공심야약국이 총 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네. 쭉 현황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 원도심에는 2군데 약국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보니까 주 1회 돼 있고 이제 365일 운영하는 약국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7개 중에서 2개 소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럼 이 지정된 데 말고 추가적으로 원도심에 뭐 365일 운영하는 약국이라든지 뭐 요일제라도 더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 원도심은 아무래도 수요 부분에서 좀 이용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약국이 많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아마 원도심도 이렇게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급하게 그 의약품을 좀 필요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이
추경안 예산에 대해서는 뭐 큰 의견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요? 네, 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그 치매 공공 후견인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는 조금 됐잖아요, 네, 그죠?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게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늘어난 예산은 네. 저희가 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후견하던 분야가 다른 분야가 더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기존에 대상자가 한 명이었다가 두 한 명으로 명이었어요? 증가되면서 그 한 명은 저희가 발굴한 게 한 예. 명뿐이라고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발굴은 건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쉽지 한데 않습니다. 네. 재산 관리를 타인이 해준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단순하게 네. 재산 관리만 있는 재산 건가요? 관리며 뭐 서류 관리 또 서류 관리. 무슨 행정적인 처리 이런 그러니까 뭐 오롯이 병원 진료 그 이런 대상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이 후견인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목적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이 예산은 그분한테 어떤 게 필요해서 더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후견인 활동비가 월 20만 원 네, 네. 제공되는데 지원자가 두 분이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에 대한 아, 이 예산이- 대상자에 대한 네, 게 추가 아니라 예산입니다. 그 후견인에 대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명은 분야가 다른 거겠죠? 똑같습니다. 같은 분야인가요? 네, 저희는 대상자가 한 명, 지금으로서는 한 명인데 네. 같은 지금 분야에 현재 두 분 계십니다. 두 명. 피후견인 두 분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후견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어떤 게 있죠? 이게 토탈적인 케어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재산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재산은 최근에 지금 제가 보니까 2026년 4월부터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범3으로 도입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재산 관리 관련해서는 그 타 기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뭐 타 기관에서 운영하던 걸 치매 어르신 저희 이 후견인 이 제도로 끌어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네네. 그 재산 관리라는 거는 무슨 장애인이라던가 더 광범위한 그 대상자로 해서 아, 요거는 지원하는 다른 사업, 조금 예, 갈래가 별도의 다르다는 사업입니다. 말씀이신 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제도가 운영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그러면 하고 실제로 그 기간에 비해서 저희가 이 제도가 그렇게 뭐 이런 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죠? 네. 그 문제적인 진단은 됐나요? 왜 저희가 이게 치매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네. 다양한 증상의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 대상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제도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주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주민 생각이 인식이 크고요. 부족하다. 예, 일단 뭐 수급자인 경우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뭐 반드시 가족이 가족의 없어야 동의가 이게 가능한 예,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동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수급 지원비조차도 가족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좀 불합리한 제도를 어떻게 잘 해보고자 하는 게 이 제도가 아닌가요? 그 앞뒤가 좀 애매하네. 이게 제도가 운영되는데 그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겠네, 부딪히는 면이. 좀 부딪히는 분이 있죠. 케이스가 예, 많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누적된 건 없겠다, 그죠? 네. 이거를 그럼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동주민센터 복지나 간호 분야 사례관리 대상자들 중에 이런 적정한 대상자가 있으면은 연계해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저희 등록 관리자 중에서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지원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질의답을 듣는 과정에서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비슷한 말씀들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저희가 사업이 정착될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스스로 자기가 그 안에 속하는지도 사실은 먼저 알아야 저희가 발굴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리다 보면 뭐 이제 시스템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약간은 매너리즘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냥 시스템상에서 저희는 이런 인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 발굴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늘 좀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 그 진행 절차가 되지 않을까. 늘상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한, 그리고 저희가 몇 년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식이 뭔가 부족해.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좀 나와서 이게 이런 제도에 그 의식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대비 이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경우는 저희 치매 어르신들 중에 50% 이상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뭐 질환적인 문제라던가 종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중에 이분이 재산 관리 문제도 있고 뭐 서류 발급을 하고 병원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공공 후견 제도를 보호자분한테 안내를 하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내 통장을 그러니까 어르신 통장이긴 해도 그거를 타인한테 무슨 말인지 맡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저희가 않-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이에요. 그게 나의 재산을 남한테 함부로 할 수 네, 없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적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고, 이 제도는 이 대상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사회적으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제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접근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질의 드리고 답변 듣는 거는 그냥 아주 매번 비슷한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시거든요. 뭐 다른 질문을 여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답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치매 공공 후견인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해서 만든 제도고, 여기에 뭐 기존 전문 퇴직자나 여러 가지 또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어떤 활용성을 좀 더 늘리겠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그 후견인 자체도 한 명 더 늘리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만큼 이 일이 뭔가 활성화가 돼야 서로 모두 이렇게 효능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저희가 그 지점에 뭔가 노력을 기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매년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뭔가 항상 다른 언변을 주셔가지고 뭔가 또 다른 접근을 고민하고 계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섞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 제도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이나 홍보의 방향이 달라야 되겠다. 홍보하는 것도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접해야 이분들이 이거는 좀 다른 제도구나. 내가 여기 정보를 믿고 할 수 있는 제도구나. 거기 나가는 이 후견인들도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나갔을 때 이거는 내가 믿고 기대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이 제도가 될 텐데, 지금 한 5년 이상 이 제도가 시행해 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는 지금쯤 한번은 현황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취지에 공감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가장 이제 걸림돌은 이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맞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치매 노인들 어차피 정신이 없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하거나 인식 개선하는 거 좀 불가능할 것 그렇죠. 같고, 예. 가족들이 일단은 이 공공후견인이 믿을만하다, 그렇습니다. 믿고 이제 예. 그 이제 맡길만 네. 하다라는 인식을 저기 가지게 하는 게
필요한 것 뭐 같은데. 이 제도의 어떤 네. 좀 전체적인 그런 홍보에 접근도 필요할 것이고 글쎄 예, 저희가 맞습니다. 운영하는 이 제도는 기본적인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마 이제 앞으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 접근이라든지 전략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워낙 보겠습니다. 불신이 많아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운영할 때는 또 그런 부분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행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게 우리 송도 건강지원센터 우리 오명선 과장님께 이게 칭찬이 될지 질의가 될지 좀 궁금해서 합니다. 우리 그 추진 근거나 추진 목표를 보니 추진 목표 그다음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그 발전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나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그 임산부가 제일 키포인트고 만성질환자도 그 잠재적인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본소에서 하시는 일반적인 국가 시에 관한 것들이 활발하게 있는 가운데 보통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보 부모라든가 또는 임산 후에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정서적이나 좀 문화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더니 참여가 좀 많았고 그가 동시에 검사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기 작업에 올리긴 했었는데요. 추후 저희가 일반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런 표면적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더 많이 가난해지고 거기를 좀 촉촉하게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송도가 좀 그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이용자 현황에서 보니까 3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30대 많아요. 네, 그 21.6%라는 건 상당히 그 네. 적인데 젊은 층일수록 사실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게 인식이 좀 덜 되는데 의외로 보니까 21.6%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또 물론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저하게 높고 그리고 이제 또 환경을 보면은 가까워서 그런지 송도 1동하고 송도 3동이 네. 그래서 제가 늘 송도의 보건소가 오히려 인구가 여기 원도심보다 더 많은데 그 규모 갖고 그 공급 그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거를 보고는 그 비타민 그 D 뭐야 그 검사. 감염병에서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비타민 D 그죠? 그런 일상 생활에 어떤 그 검사를 한다는 거 예방 차원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현황을 받아보고 이렇게 좋은 저기를 가서 더 앞으로 한다라면 우리 소장이 계시지만 소장님께서도 송도 건강지원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더 폭넓게 운영하는 그걸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도 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전부터 계속 송도 이제 지역에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제2보건소 사실 설립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기가 출범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마 추가 설치하는 것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사실 원도심에 있는 보건소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나마 리모델링하고 그래도 이제 만족을 많이 하셨는데 송도 건강지원센터는 지금 그런 게 거점별로 한 2개 이상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좀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호입니다. 저는 그 감염병 관리과 김재욱 과장님한테까지 그 이번에 그 이제 추경 보니까는 결핵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왔죠. 예산서 229쪽에 보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라니까. 이 비용이 인건비가 몇 명 정도의 인건비? 시선제
시간 선택직 2분 계시고요. 기간제 근로자 1분 해가지고 총 3분 계십니다. 근무자 정규 직원 1명에서 총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명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명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아닙니다. 추경이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3분이시면 그래요? 추경에 이게 보니까는 계량료 인건비 1명 건해갖고 3,400만 원 정도 이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세부 사항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건 이제 기간제고요. 기간제고. 네. 그럼 이번에 추경에 하는 데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아니고. 그럼 어떤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1인 기준 인건비 해가지고요. 20만 4천 원에 이제 해서 2명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천 원을 추가하고 나머지 이제 자부담이 구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1,400만 원. 구에서 1,400만 원이 이제 보수 증액된. 인건비는 뭐 국가 뭐 10이나 9비 뭐 이렇게 같이 네네. 매칭해서 하는 거 네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매칭을 하는데요. 이제 딱 픽스가 된 게 1인당 4,020만 4천 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선택제는 2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구비로 이제 부담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네네. 비용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간호사. 네네. 출신 간호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결핵 환자들이 취약계층에 그 결핵이 발견돼 가지고 입원하게 되면은 생계 뭐 지원비나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나요? 치료비 같은 걸 지원합니다. 생계비까지는 아니고요. 치료비만. 네네. 생계는 아직 지원 안 해주고. 하여튼 감염병 관련은 뭐 예방이 우선이니까 예방하고 감시하고 하여튼 회복 선순환 구조로 잘 이루어지게 바랍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로한 보고소장님을 비롯한 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랄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시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유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임유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인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윤미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394만 7천 원을 감소한 121억 4,907만 원으로 주된 감소 사유로는 시행정책의 개편 사항 반영에 따라 군구별 예산 재조정으로 인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 감액분이 주 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2,851만 2천 원 감액된 189억 1,8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32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 긴급돌봄 지원사업 1,07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 그냥 드림 사업 360만 원 감액 편성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임유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민 의원입니다. 네, 임유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그 예산 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감액된 게 있거든요. 감액폭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93,000원 광여명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구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예산인데요. 국시비 보조금 내십니다. 근데 기존의 그 시행정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서 내려줘야 되는 부분을 그 부분이 조정되지 않고 예산 내려온 부분에 약간 93,000원 정도의 변동 내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뭐 산출 기초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금액이 조금 조정됐던 부분입니다. 그 조정의 근거가 뭐 어떤 거예요? 큰 차이 금액은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 큰 궁금해서. 차이 금액은 아닌데 저희 50대 25, 25의 예산으로 시에서 조정을 할 때 93,000원 정도 저희 연수구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을 다른 구로 조정 편입된 걸로 보여집니다. 93,000원을 다른 구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시에서 편성을 변경 내시로 내려줄 때에 저희 연수구에 통보되었던 93,000원을 감액해서 다른 군구로 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 네, 그냥 드림 사업은 제목처럼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누구에게나 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국비, 시비, 뭐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들이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천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군구에서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죠?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드리면 저소득층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복지부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 5만 7천여 명이 물품 지원을 받았고요. 이 중 한 600여 명, 1.1%의 가량의 이제 국민이 공적 서비스로 연계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이 사업으로 이제 어려운 주민을 한 명이라도 찾아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사항이고요. 저소득 주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푸드마켓이든 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냥 드림 사업에 그러면 사업 목적에 좀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드림 사업이 여기 주 1회 한 번 지원을 받고 만약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공적 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또 연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업 목적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먹거리, 생활품, 생필품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한테 준다고 했는데 누구나 그냥 들으면 있는 사람들도 이거 누구나 가서 하니까 좀 사업 목적에는 좀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해가지고 이왕 국가에 사는 사업이지만은 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카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전원경입니다. 사회보장과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세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혜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권인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6만 8천 원이 감액된 624억 3,06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중감 사유는 자활성공금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46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47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 예산은 총 규모 649억 6,860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9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역자활센터 하위직 종사자 임금 인상,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 운영비는 모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1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173만 4천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네, 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의원입니다. 제가 그래도 마지막 얘기는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 해운공원에 그 카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걸로 봤고, 예?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미지가 너무 그냥 강력해가지고 해운공원만 그러네요. 그 내용이 왜 안 나오나 생각했습니다. 그 맞죠. 그 제가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그 품위 유지비 예, 그게 현장에서 이제 많은 혼선이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노인장애인가. 아 그렇군요. 잠깐만 여기가 무슨 건가요? 사회보장. 사회부 자활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수많은 이 과장님들의 이동의 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원래 잘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들어오시는 순간 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또 이런 또 엔딩을 남기게 되네요.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자활은 네. 그 지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예, 안정화되고요. 5월에 그 타평 건물 4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5월에. 예. 그리고 그 사업적인 부분들도 그때 뭐 이렇게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지금, 것들 10개 사업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실효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분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런 새로운 구분을 할 때 네. 우리만의 판단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만의 그렇죠. 판단.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예.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운영위원회 예. 보통 5인 이상 뭐 이런데 거기는 뭐 17인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소통이나 이런 데서 뭐 진짜 요식행위의 위원회가 아니라 많이 이제 얘기가 돼가고 그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단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를 보고 저희가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이 되고 하면 좀 이렇게 믿고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그 지역 자활센터 하위직 종사자들 그 임금 인상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 지금 보니까 그 5명 12개월 해갖고 했는데 네. 이게 최저임금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최저임금보다 그걸 보존하고자 요번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네네. 저희 5개 과 전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하위직이 저희가 자활센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뭐 복지관이나 노인인력센터나 전국적으로 이제 인천시 전체적으로 네. 그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저기 자활에서는 지금 해당이 5명만 해당되나요? 예. 5급 직원이 4명이 있는데 네. 여유분으로 5명 신청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우리 전홍경 과장님 어쨌든 과를 옮겨서도 자신 있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회보장과 하면 박도미 국장님이 생각이 나고 왜 지금 노장과 과장님 들으실까 방금 전에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그냥 업무 파트에 이렇게 딱 막 매칭이 잘 되게끔 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미 노인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장 장현미입니다. 부서장 장기교육 발령으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재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원유상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주덕호 장애인 지원 팀장입니다. 박현석 장애인 시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783억 3,160만 6천 원 대비 41억 5,480만 원이 증액되어 1,824억 8,640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외 37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41억 8,301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85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31억 9,563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23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기초연금 지급 등 총 8개 사업이 기존 예산액 대비 5억 6,60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 외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예산안 187쪽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급 사업이 7월 2차 지급을 앞두고 추가되는 지급액 및 카드 제작 등으로 구비 3억 2,137만 8천 원 증액되어 39억 8,80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합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안 188쪽부터 송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8억 117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주요 변경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으로 2026년 공사 착공을 위해 하반기 집행 예정인 공사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필요분 구비 56억 2,77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관리 및 지원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 예산행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예상액 대비 1억 1,155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94쪽부터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외 10개 사업 예산액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예상액 대비 1억 5,565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현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 의원님. 밖에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제가 혼선이 있어가지고 윤혜영 의원입니다. 그 사전에 설명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일단 해운공원 카페 준비 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걸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금지된 걸 허용되는 시점에서 똑같은 분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카페에 이제 있는 분들이 손님을 맞으실 때 부정적인 용어나 이런 걸 좀 안 쓸 수 있게 조금 그런 지도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의원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이랑 또 네네.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벌써. 네, 이제 간담회라고 하면 거창하고요. 네네네. 이제 센터장님이랑 실무장님이랑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취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네네네. 협소한 공간인 거는 네. 알지만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신 대형견이 이제 출입 금지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가급적 그런 용어로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하시던 분들이 이게 원래 하던 거면 그냥 당연히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안 되던 걸 갑자기 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좀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안에서 구입을 위해서 내부에 이제 다른 손님이 없을 때 대형견과 함께 들어왔을 경우에 간혹 이제 거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낯선 냄새 때문에 얘네가 이제 배변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주의 환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이고, 아마 매너 벨트 이런 걸 잘 착용을 하고 오실 텐데 그런 안내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게 딱 보는 순간 당황해서 극렬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하시지 않게 그런 것도 조금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인 안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테이블의 배치,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이게 조금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 그 동선을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조금 더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현장에 다시 나가보고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 그런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월 12일부터 이제 반려견 출입 가능 업소로 이제 그 부착을 하고 시작을 한 했는데요. 3주가 지났다 그죠? 네, 이제 그가 주말-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네. 그 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실내에서 취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쵸. 이제 음료를 구입을 네, 해서 데크 쪽으로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출입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 전에 3월 30일 날 그 정부 국무총리 산하 이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라는 걸 열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설채연 그 수의사가 했던 말 중에 그게 너무 사람 위주로 되다 보니 거기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확인에 관한 그게 되게 엄격한 사항이 있는데 정말 불필요한 상황들이 많은 거거든요. 일단 해보면서 이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사실은 맞지. 이게 물론 어느 정도의 규칙은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그거는 지켜야겠지만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는 너무 과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향후 한 몇 달은 정부의 지침들이 아마 많이 조정되거나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긴밀하게 보셔서 빨리빨리 좀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도가 처음 시작되고 저희도 네, 이제 맞아요. 준비하고 이제 시작한 입장이라 네네. 준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네. 그 국장님보다 과장 빨리 시켜달라 하세요. 과장 없이도 하는데. 예. 그 노인 장애인과 그 보니까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급을 아까 3억 얼마 정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카드 발급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카드 발급 비용은 매당 3,000원이고요. 이건 인천 다 공이 똑같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번에 비용이- 만장 더 추가해서 예. 네, 그 3,000만 원. 만장 비용이 이렇게 3억 정도 들어요? 네, 저희가 개당 3,000원이다 보니까 곱하기 이제 만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 때 이제 만장을 저희가 발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 카드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상자는 이제 3만 명이 넘어가지만 만장만 일단 우선적으로 발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는 계신데 이게 이제 그 카드 앱에다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한번 일회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바꿔드린 사례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카드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 기간이 또 도래하신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만장을 발급을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발급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분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장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이 좋은 사업이잖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 아닙니까? 안 할 거입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주도 안 있습니다. 주면 어르신들 또 화날 텐데.
계속 하세요. 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우리 이게 행정에서 이런 착오를 이렇게 범하면 참 이게 행정을 아는 사람은 참 안타깝다는 소리 들어요. 우리 이게 10,000명이 더 늘어나고 몇만 명이 늘어난 것은 생년월일 보면 다 늘어날 알지 않습니까? 미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예비 조사를 너무 안 하고 그냥 주먹국식으로 했지 않나 내 생각은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대상 인원은 저희가 이제 대략 산출을 해서 제 아니, 70세 이상 70세 이상 되면은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70세대 몇 명 들어오고 내후년에는 몇 명 들어오고 이렇게 쭉 될 거 아닙니까? 이사가 막 몇 명이나 막 왔다 하면 모르지만은 그런 비용들은 충분히 본 예산에 철저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만약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업이 이런 논리라면요 생산권 저하되니까 정말 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의원들이 묻지 않으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행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럼 남들이 보면 1차 추경이 떠올라오니까 좀 더 주겠다. 추경이 한 3억 정도 떠올라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네, 김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 의원입니다. 우리 김국환 의원님에 이어서 저도 이 품위유지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장현 팀장님도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정말 답변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잘 해주시네요. 네,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평균 연세가 이제 84, 5세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내년 증가적이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추측하기는?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70세 이상 어르신은 한 2,900명 정도 됐었고요. 네, 올해 대비 이제 내년도 한 3,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은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지원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타 지역은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 중단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그런 후반기에 걱정 없이 지급될 수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처음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년마다 노인 인구가 고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인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예산실과 협의해서 재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모든 행정이 시작되면 없애면은 정말 아니한 것만도 못하니까 당연히 이어지리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 타 구의 그런 사례를 보고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체육 지원금인가 그것도 10만 원씩 했던 것은 우리 연수에서 중단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금 어르신 품위 유지비도 그렇게 되면 시작 아니한 것만 못 하거든요. 물론 10만 원 공짜 같아서 다들 하는데 이 지금 어느 동네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전반기에 지금 4월이니까 아직도 한 2달 더 남았지만 지금 그런 염려할 금액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염려하실 금액은 아닙니다. 네.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하위 종사자 임금 인상 아까 우리 전홍경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노장과에서는 몇 개 부서에서 이걸 받는 해당이 되나요? 저희 노인장애인과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장애인복지관 다 공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부서가 해당이 되냐고. 우리 노장과가 할 일이 많잖아요. 예산도 우리 구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죠. 솔직히 노장과 예산이 제일 크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 신규기 때문에 얼마나 몇 개 그 팀에서 이걸 해당이 되는지. 저희 6개 팀 모두 다 공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 네네. 금액은요? 금액은 저희가 이제 하위 종사자라고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요. 네네.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따로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 전체 금액 네. 왜냐면 충분히 이게 그 해당이 되고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다 확보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호 다 전액 내려오는 상황이라 네, 네,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미 노인지원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주연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광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조상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서정미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16만 3천 원이 증액된 532억 9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389억 3,601만 6천 원으로 8억 8,024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12보조금 140억 5,108만 7천 원으로 2억 2,59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508만 원이 증액된 603억 9,1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신규 사업과 내시 변경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미혼 조손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8억 1,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1,11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다함께 돌봄센터 하위직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2026년 인천시 신규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항에 따라 관내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기본호봉 1호봉 1% 추가 인상분을 반영한 121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이용아동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8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지역아동센터 하위직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 호봉 1% 추가 인상분을 반영한 1,000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대부분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의 통보에 따라 수정 계산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민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고보조금과 강력보조금으로만 이게 돼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지금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이 8억 1천만 원 정도 생각보다 좀 큰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사유가 발생해서 이게 시에서 이렇게 확정 내시를 좀 주게 된 건지 설명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 예산 신청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사업 예산비를 신청을 했었고요. 그 시에서 이제 10개 시군구 조정을 하면서 저희 쪽에다 증액을 해서 좀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액됐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사업 규모가 한 1,300명 정도로 우리가 잡았던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이 대상이 우리가 좀 더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예산을 내려볼 땐 1,500명 정도, 300명이 증가한 걸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보내 주셨는데 실제로는 한 1,300명에서 1,35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정확한 우리 그 대상 규모는 지금 최대가 1,500명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가 1,300명이라는 네네.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잡았던 그 대상 규모하고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에서 돈을 이만큼 더 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부모 가족, 조선 가족이 뭐 크게 뭐 몇 년 사이에 변화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 이번에 돈을 더 많이 줬다고 하니까 잘 사업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세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신 없으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연 연석아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희경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장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문미진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지희 주무관입니다. 담당 팀장이 병가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조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8억 8,054만 6천 원이 증액된 1,403억 1,687만 7천 원을 계정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1,114만 4천 원이 증액된 1,645억 3,4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서 6억 8,2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은 아빠 휴직자 증가에 따라서 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 2,07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6억 1,25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 지원금 확대에 따라서 2억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등 사업은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7억 3,06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보다 보니까는 그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상당히 한 40% 정도가 여기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외국인이 많이 유입돼서 그러나요? 안 그러면 출산이 많아서 그러나요? 출산보다도 그 외국인 아동 그 보육료 지원금이 작년에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8만 원으로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 금액이 증액돼서 네네. 그렇게. 그 출산율하고는 상관없이 한다 그죠? 뭐 원도심, 신도심. 예,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큰 단가 상관이 인상입니다. 단가 네. 인상.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장희경 출산보육과정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개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을 마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옥년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 80억 5,700만 원 집행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지난 3월 25일자로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 건전성과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집행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요구한다. 첫째, 집행부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 둘째,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평성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지난 4년간 기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심의해 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때로는 서로 양보하며 연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 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의정 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기회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한 경험이 각 위원님들의 앞날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라며 연수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